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노조 또는 경찰 직장 협의회 이런 걸 좀 아시나요? 특히 직장 협의회는 좀 생소하죠. 직장 협의회가 도대체 뭐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누가 가입할 수 있지? 하는 일은 뭘까? 이런 걸 궁금할 건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찰 직장 협의회 개념과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번 경찰 면접에서 나올 만한 유력한 주제이기도 하죠. 자, 직장 협의회는 뭘까요?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위해서 각 기관별로 결성된 공무원 단체입니다. 공무원 단체. 이것을 직장 협의회라 부릅니다. 공무원 직장 협의회입니다. 그럼 노조와는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도 노조가 있고 직장협의회도 지금 막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노조는 지금 생긴 지 오래됐고요. 자, 그렇다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설립 근거는 공무원 직책법입니다. 줄여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이고,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공무원 노조법입니다. 설립 근거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권한 측면에서 보면 단체 교섭권과 단체 협약 체결권 등인데, 자, 공무원 노조는 노조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권, 단체 협약 체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그런 권한은 없고, 연이회 기관장과 직접 기관장이 협의회와 협의회들 의무가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협의회와 합의했을 때는 그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해야 되고, 그 합의 내용은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노조와 조금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은 둘 다 인정되지 않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회비 등인데, 현재 직장협의회는 1인당 회비, 경찰 직장협의회입니다. 1인 경찰의 경우에 1인당 5,000원 정도의 회비가 있고, 공무원 노조는 별도의 노조 가입비가 있는데 노조마다 다르다. 그 다음 전임자를 직장협의회는 둘 수 없고 노조는 둘 수 있습니다. 이 전임자란 말은 뭐냐면, 공무원 노조는 전임자가 있는데, 전임자는 공무원 자기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조 일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휴직 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 전임자를 일하는 동안은 보수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일반 기업의 노조에도 노조 전임자가 있죠. 그 다음에 활동 시간을 보면 직장협의회는 반드시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공무원 노조는 근무 시간 안에도 가능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노조와의 차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설립 근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직협법 본명칭은 이거죠.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2019년도 12월 달에 일부 개정이 돼서 2020년 6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자, 시행 날짜 두세요. 자, 1조의 목적에 보면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자, 국가기관도 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 할 수 있고,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해야 돼.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6월 11일 시행 알아두시고, 자,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등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기관별로 설립이 진행 중인데 활발히 설립 중입니다. 경찰청 직장협의회도 2020년 6월 18일 설립됐고, 민감령 경찰청장하고 여성 경위 직장협의회 회장입니다. 회장하고 협의 설립한 사진, 인증사진이 찍혀 있죠. 자, 경찰청도 경찰 직장협의회가 있다. 자, 가입 범위를 살펴보면, 자, 1998년도에 최초 제정되고 99년도에 시행된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3조에 따르면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외무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기타 6급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만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99년도 시행된 직협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제정되고 2020년 6월 11일 시행된 직협법 3조에 따르면, 자, 이후에 나에 보면 경감 이하의 경찰 공무원, 다의 소방경 이하의 소방 공무원도 드디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직과
기능직과 여러분 보세요. 고용직 공무원은 없어졌습니다. 왜? 그 공무원 직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직이 흡수됐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감이나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직장협의회 가입이 늦어진 이유는 바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직장협의회보다 22년 늦게 가입 허용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보면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에 국회 당정청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경찰청장도 참여했는데 자치경찰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등 쟁점 사안을 한번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범위 등 현장 사례를 청취하기 위해서 11월 13일에 제주자치경찰단을 방문했고 11월 16일에는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경찰 직정협의회에서 이때 의견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죠. 자치경찰 내부에 반발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자,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보면 자, 경찰 직장협의회 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순서가 나왔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 기간 발전, 고충 처리, 업무 능률 향상, 이런 것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근무 환경 개선이죠. 두 번째가 기간 발전, 세 번째는 개인의 고충 처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찰 직장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겠는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단순한 근무 환경 개선, 근무 여건 개선 또는 개인의 고충 처리,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저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위직 경찰관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경찰 조직의 수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수건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직장협의회가 하나의 목소리,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직장협의회 존재 가치가 빛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을 반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경찰의 직급 조정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 직급 조정은 뭐냐면 경찰청장의 직급이 현재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장관급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찰 조직의 구성원 수가 12만 명으로 교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 산하에 신설이 돼서 경찰의 권한도 많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도 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관된다면 경찰청장은 그야말로 수사의 독자성과 그 다음에 대북수사 능력까지 갖게 되기 때문에 정말 명실상부한 어떤 경찰의 어떤 위상을 찾기 위해서라도 경찰청장의 직급을 적어도 장관급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 직급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 기본급을 20%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경찰 출신이지만은 경찰과 소방이 모든 공무원 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것 같아요. 노동 강도도 세고 트라우마도 많고 감정 노동도 심하고 주야가 바뀌는 그런 어떤 근무를 하고 뭐 이런 특수성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 가장 생명이 짧죠. 수명이 짧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일반 공무원하고 기본급을 같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급 25%를 인상하면서 경찰, 소방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거, 이런 데도 우리가 직장협의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의 부당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론이 부당한 보도를 냈다. 여러분 사건, 사고, 조사, 단속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위직은 더욱 어려워요. 왜? 부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언론중재위원회를 제소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는 것을 기자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당한 보도, 편파적인 보도가 있다 할 때는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역할을 했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젊은 경찰관의 가입이 저조하답니다. 이 젊은 경찰관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경찰관 가입이 저조하니까 직장협의회 회장들이 고참들, 나이 많은 경찰관, 50대 이상 경찰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인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젊은 신세대 경찰관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구세대의 갈등을 부르고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경기남부청 직장협의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불안한 수사개혁, 어설픈 자치경찰, 피해는 국민의 목, 희생은 경찰의 목. 뭐 이런 역할 앞으로 직장협의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경찰 직장협의회는 첫째, 하위직과 관리직의 소통 부족을 해소하는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조직이 수직적 조직 문화였다면 그것을 수평적 조직 문화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두 번째는 경찰 직장협의회가 경찰 내부 개혁의 하나의 일환으로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만은 자치경찰제의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이 모두 제도적 또는 외부적 어떤 변화의 은이죠. 그렇다면 직장협의회는 일종의 경찰 내부를 개선하는 내부 개혁 장치로도 좋은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직장협의회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소통의 채널이면서 조직의 민족 운영, 제한 서비스 향상의 어떤 발전,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경찰 직장협의회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 면접에서 강조해 주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경찰 직장협의회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